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연일 7.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병실에 입원하지 못해서 대기 중에 사망한 사람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K방역 송두리째 흔들. 어제와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숫자들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7,000명. 오늘 조금 전 또 7,000명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3일 연속 7,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022명. 3일 연속 7,000명을 넘어섰고요. 전국 위중증 852명.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동시간대 기준으로 5,803명으로 역대 최다. 수도권 병상 대기 환자가 어제 자정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입원을 못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확진자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 저희 돌직구쇼에서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70대 아버지가 대기를 하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눈물의 아들 인터뷰를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망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병상 부족 문제는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지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이재명 기자. 오늘도 7,000명대가 넘었어요. 그러면 3일 연속 7,000명대가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4일 연속 7,000명대가 됐는데 예. 뭐 지금은 놀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1만 명 확진자가 하루 확진자 나올 것이라는 게 눈앞에 지금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뭐 이달 내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확진자 연일 최다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고 위중증자 따라서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고 따라서 또 병상 대기자도 뭐 지금 1,000명을 넘어섰지만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런 만큼 지금이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가 2년 되는데 가장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신문 브리핑에서 경향신문이 지적했지만 분명히 이건 정부의 오판이 있는 거죠. 정부가 잘못 판단한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한다면서 인원과 시간을 동시에 완화시켰는데 그러면서 백신 효과를 믿었죠. 그런데 전혀 백신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지만 돌파 감염이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 완화를 해놨는데 그럼 충분히 병상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다가 지금은 병상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확진되는 게 공포가 아니라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공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에요.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글쎄요. 정부가 지금 대책을 물론 굉장히 연일 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김부겸 총리, 방역 당국자 모두가 지금 최악의 위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좀 뚜렷한 답을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의료가 비상이냐면 이재명 기자가 아파도 코로나19 확진되고 위급해도 치료받을 수 없다는 공포감이 크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례냐면 말씀드릴게요. 303시간 대기한 사람도 나왔고요. 확진이 됐는데 병원 40곳의 병상을 요청한 사례도 있고요. 확진된 만삭 산모가 양수가 터진 채 들어왔는데 병상 돌려막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죠. 응급실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예요. 병상이 없어서 13일이 넘는 303시간 대기 후 치료를 받았습니다. 303시간이 웬 말입니까? 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와 현장에서의 위급함의 체온 차이가 있어요.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렇게 병상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 사례들은 저희 언론들이 취재한 사례들은 병상이 없어서 13일 동안 대기하고 치료를 받았다. 당장 치료가 요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경기 지역의 재택치료다 B씨는 병원 40곳의 병상을 요청했는데 41번째 요청한 곳에 겨우 배정이 됐다. 이분도
입원이 필요하다라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입원이 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냥 경증 확진자는 아닐 것 같고요. 확진된 만삭 산모는요. 확진됐더라도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만삭인데. 그런데 병상이 없어서 양수 터진 태 들어와서 가까스로 15분 만에 출산을 했다라는 지점이 이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기 대변인님, 네. 셋째 출산 때 준이 예. 셋째 출산 때 참 이게 제가 아직도 개인적으로 죄송한 얘기인데 저랑 같이 있다가 네. 아이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또 급하게 뛰어갔잖아요. 나왔다가 아니라 나오려고 한다. 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는 김진 기자 하면 우리 네. 셋째랑 같이 그 기억들을 갖고 있죠. 그렇죠. 네. 그것도 참 산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경험인데 네. 남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확진된 만삭 산모인데 확진이 됐기 때문에 출산을 못해서 양수가 터진 채 들어와서 병상 돌려먹다가 15분 만에 출산했다. 병상이 없어서 확진된 사람이 303시간을 대기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온 게 벌써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명 부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일일 확진자 10,000명이 만약 되거나 그 이상으로 치닫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사실 물적, 인적 자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들을 사실 맞춰가야 되는데 정부의 고민은 성급하게 위드 코로나를 했던 게 현장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선적인 접근을 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되고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고통들에 대해서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문제가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채로 거쳤던 세수만 50조 원에 달합니다. 얼마든지 허리띠를 동여매고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축소시키면서 이분들에게 집중 지원하게 됐으면 이 손실보상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를 성급하게 하지 않으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상당하게 답답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은 사실은 정부의 탓을 할 때도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인 쟁점을 벌일 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료 현장에서 사람에 대한 목숨, 그 경각심이 정말 총각에 달려있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들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의료 시스템에 다시 한번 재건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갔던 부분들을 다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를 토대로 다시 한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건데 여기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정말이지 시급한 상황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위급한데 치료를 못 받는다. 이게 앞서 정부 발표보다 현장은 더 심각해 보인다는 것이 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전공의협의회가 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병동은 가히 아수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는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이미 한 자리도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병상에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환자들이 갈 곳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응급실은 정말 생지옥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환자를 끝까지 살려야 될 환자인가, 중환자실을 꼭 필요한 환자인가 이런 거를 의료진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자, 위중증 환자들이 당장 입원할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확진된 일반 확진자들, 즉 경증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일반 확진자들은 당연히 병원에 입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생활치료시설로 격리도 안 됩니다. 재택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 언론 보도 내용 보시죠. 조간신문 보도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재택치료 대상자 서울 9,866명, 전국 2만 명 근접되고 있는데 A씨가 중학생 딸 확진에 가족들 간의 격리 방침 안내가 없었다라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소독제 말고 의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다 다 확진되면 어떠냐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50대 B씨는 실제 딸과 함께 확진이 됐어요. 재택치료 4일째인데 약 배달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안 보내줬다. 딸 처방받은 약을 나눠 먹고 있다. 그 약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가 늘면서 응급 이송은 마비됐다. 서울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의 인터뷰 때로면 서울서 병상이 확보되지 않아 경북 영주 7곳으로도 환자를 이송. 서울에서 경북 영주 7곳 가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같은 불만, 두려움, 걱정들이 이 정부의 오판에 대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은경 청장이 생중계로 무언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실시간 댓글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어제 정은경 청장 소아청소년 백신 맞아라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너네는 왜 마스크 안 쓰냐? AI인가?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 반대하는 의사 목소리는 왜 차단하고 저 둘만 매일 나오나? 라는 불만의 댓글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유은혜 장관의 라이브 브리핑에도 비슷한 댓글들이 쏟아진 바 있었습니다.